입던 옷부터 어릴 적 갖고 놀던 장난감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만물 노천 시장인 벼룩시장. 하지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필 벼룩시장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개미, 파리, 모기, 바퀴벌레, 다른 이름도 많은데 말이죠. 자, 주목하십시오. 지금부터 벼룩시장의 원조를 추적합니다. 추적 아이디어, 벼룩시장의 원조를 찾아라. 벼룩시장의 원조는 유대인의 암거래. 1940년 독일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 어느 날 나치 비밀 경찰의 눈을 피해 암거래를 하던 한 유대인이 체포됐다. 좋다. 간단하게 말을 하겠다.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다음 거래지. 내는 모른다. 뭘 몰라? 네 놈들 벼룩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암거래하잖아. 어서 말 못해. 그만해라. 말 묻다 아이가. 이놈을 당장 가스로 들어. 무시무시한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끌려간 안브라. 오늘부터 벼룩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벼룩시장을 모질없어라. 알겠나? 그리고 며칠 후 유대인 암거래자들을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긴급 체포령이 발동됐다. 하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느니 유대인들의 암거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핀들러, 그는 나치 비밀 경찰이었지만 유대인의 암거래를 암묵적으로 도와주는 독일인이었다. 한 번만 더 밟으면 데이트 신청할 거야. 그들은 안전을 위해 매번 장소를 바꿔가며 거래를 했다. 다음 번 장소는 계단문 길 건너 왼쪽 한편아. 단계. 알아 단계. 1940년 11월 20일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3개월째다. 처음엔 어려서 전쟁이 뭔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전쟁은 물과 같다. 영양가가 없으니까. 또 전쟁은 정화조 같다. 터지면 큰일 나니까.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너도 좀 빵을 좀 먹어야지. 네. 그러나 사람이 어디 빵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아빠, 내일은 초콜릿 사줘. 초콜릿? 이 바보. 왜 그래, 누나? 사탕도 말해야지.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거래 장소로 향하는 유대인 막스.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데. 아이 막스, 그래 오늘은 뭐가 필요한가? 초콜릿 사탕. 그래. 잠깐만. 그래. 이럴 땐 킨드러 리스트가 필요하거든. 초콜릿은 10마르크, 사탕은 5마르크라. 그래.
바로 그때 하이 히틀러! 본 사건은 가치업업을 의미고 며느리도 모르게 물건을 거래해오던 유대인을 체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잡으러 왔단 얘기네. 아 그럼 튀어. 비밀 경찰들에게 발각된 핀들러와 막스. 과연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나무 뒤로 숨어있어요. 운 좋게 체포를 모면한 두 사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꼭 챙기는 것이 있었으니 다음번 거래 장소. 마지막 장소는 에펠탑 오른쪽 모퉁이 알지? 모퉁이. 고맙소 신들러. 벼룩시장의 원전은 나차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거래했던 유대인들의 암시장에서 유래됐다. 벼룩시장의 원전은 프랑스의 벼룩 서커스.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 낡고 비좁은 다락방에서 예술원을 불태우며 이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한 무명 화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몽블랑. 그는 연극 배우 지망생인 철부지 동생 몽땅과 함께 그림을 팔아서 근근히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헐랄라라라라. 아직 멀었어. 신이시여, 이것이 진정 나의 아트란 말인가? 잠깐 기다렸어. 바로 이때 몽블랑의 마지막 물감이 떨어지는데 왜 그랬어? 물감이 떨어졌어. Oh non! Qu'est-ce que c'est que ça? Mont Blanc, nous ne sommes 욕찬했어. 나 이런 그림 안 사요. 참 작았어. 검정 물감이 없으니까. 몽영제 최대 위기. 결국 그들은 거리로 나가 물건을 팔게 됐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물건엔 관심이 없었는데 아테이지얼로 라이프 이즈 응? 형, 나 불렀어? 형, 걱정 마 수아. 내가 몽땅 팔아줬어. 몽땅. 몽땅의 사신성인 맞춤 댄스 쇼쇼쇼. 화려한 댄스로 사람들의 시선 끌기에 성공한 몽영제. 그러나 성냥사수아. 아저씨, 성냥 하나만 사수아. 아,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성냥팔이 소녀 때문에 우리의 몽영제 오늘 장사 공치고 말았다. 라이터도 있는데. 물건 하나 못 팔고 집으로 돌아온 몽영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배고픔뿐이었다. 형, 배 안 고파 수아? 몽땅, 원래 아티스트의 로드는 헝그리한 거란다. 바로 그때 몽땅의 시선을 몽땅 잡아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벼룩이었다. 어머. 배도 안 고픈가?
그래. 벼룩이야. 그렇다. 몽땅의 아이디어는 바로 벼룩사카치. 하지만 아무도 몽땅을 믿지 않았는데 저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준비됐지? 먼저 동그라미. 다음은 하트. 벼룩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형, 이제 됐어. 그렇다면 과연 몽땅의 벼룩 서커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몽땅 끌 수 있을까?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구경이 아닙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쇼! 벼룩 서커스 쇼! 어서 오십시오! 쇼! 어머나! 세상에 벼룩이 축구를 한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글쎄 벼룩이 수레도 끌고 줄타기도 한대요. 굉장한데요. 벼룩시장의 원조는 벼룩 서커스로 유명한 프랑스의 노천 시장에서 유래됐다. 그럴듯하기도 하고요. 벼룩시장의 원조는 몽골 점술가의 벼룩점. 13세기 초 몽골. 당시 최고의 점술가로 명망이 높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 울란바토르였다. 그녀는 출생의 1화부터가 기했다고 전해지는데 아무도 없는 외딴 곳 울란바토르의 어머니 놀란바토르는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길가에 웬 바구니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호기심 많은 놀란바토르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는데 과연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 안엔 거대한 벼룩이 있었다. 그런데 꿈이었다. 도대체 왜 벼룩이 꿈에 나타난 걸까? 아, 정말 이상하네. 벼룩을 태몽으로 꾸는 사람 처음 봤어. 그것은 바로 벼룩 태몽. 조영희 씨가 술 드시고 그리고 10달 후 놀란바토르는 예쁜 여자아이를 낳게 된다. 용해 하며 오는 이야기가 바로 용하기로 소문난 몽골 최고의 점술가 울란바토르였다. 출생부터 벼룩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던 울란바토르. 그녀는 벼룩점의 창시자로 한 달에 2번 달이 차는 보름날이 되면 점을 봐주곤 했는데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몽골의 푸른 늑대 징기스칸 폐하. 내가 이 징기스칸인 걸 안다. 듣던 대로 용하구만.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이번에 이 금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공하겠소? 과연 그녀가 점을 보기 위해 꺼낸 것은 바로 벼룩이었다. 벼룩의 뛰는 높이와 착지 방향으로 점괘를 보는 몽골의 벼룩점. 일단 공중돌기, 2단 공중돌기, 3단 공중돌기. 과연 몽골은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런 식으로 싸우라는 얘기. 그래, 이 점괘는 이깁니다. 이긴다. 우리 몽골족이 이긴다. 이긴다.
징기스칸도 전쟁에 나갔다면 벼룩점을 받다고 하는데 징기스칸 폐하. 울란바토르의 벼룩점은 징기스칸의 후광을 얻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저만 본 보기 이기 어렵네.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은 복채로 가져온 물건을 교환했는데 이것이 바로 벼룩시장의 원조가 아닐까. 훗날 울란바토르는 징기스칸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벼룩시장을 유럽에까지 전파했다고 한다. 자, 주목하십시오. 벼룩시장의 원조는 무엇일까요? 나치 시대 암시장에서, 프랑스의 벼룩 서커스에서, 아니면 몽골 점술가의 벼룩점에서. 추적 아이디어, 벼룩시장의 원조를 찾아라. 자, 과연 최초의 벼룩시장은 어떤 거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지금. 중에 네. 두 가지는 가짜고 한 가지만 정답이에요. 한 가지만 정답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암거래로 이 형성이 됐다는 건 암거래는 일단 정해진 장소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래. 그래서 이 벼룩처럼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지. 그래서 전 1번이에요. 1번일 것이다. 저도 재영 씨랑 예. 동감입니다. 저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씨는 그 나치 시대 암시장, 암시장, 암거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저는 그 벼룩 서커스요. 뭐 미꾸라지나 이런 동물들 갖고도 많이 서커스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 뭐로 해요? 물방개. 물방개 예전에 물방개 경주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있었어요. 미꾸라지 경주 같은 동네 사람 나와요? 우리 진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첫 번째요. 첫 번째 나치 시대. 왜 암거래 은밀하게 네. 서로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벼룩시장이라는 게 싸지만 또 서로 필요한 물건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 첫 번째다. 조영기 씨가 지금 상당히 정말 심각하게 손을 괴고. 저렇게 심각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사실 요번 근래 들어 처음 봅니다. 문제는 네.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말, 양 이런 걸 많이 키우기 때문에 벼룩이 많았어요. 말벼룩, 양벼룩, 소벼룩 해가지고 벼룩이 많았는데 다양한 벼룩이 있었네요. 예? 다양한 벼룩. 다양한 벼룩이 있었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그 자세히 안 나는데 몽골이 그 당시만 해도 징기스칸 때 네. 쿠빌라이 칸까지 상당히 그 문화가 발전했어요. 아, 예. 그래갖고 그냥 하얀 벼룩을 갖고 던져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그 염색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 그걸 빨갛게 노랗게 물들여서 벼룩에다가. 벼룩을 던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하. 예. 궁금해지는 게 예, 예. 그러면은 벼룩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벼룩이 신통한 거예요? 보는 점술가가 신통한 거예요? 그런 거를 고점은요. 보세요. 고점은 제가 고점은 점술가가 신통하다고 고점은 제가 벼룩이 그걸, 뭐 예. 자기들이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저거를 촬영했던 감독한테 물어보고 내일 전화를 제가 드리도록 우리가 저 정답하기 전에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요. 짜증나요. 신영희 씨, 정답 있죠? 세 가지에 각각 지금 이것이 맞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 중에 제대로 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원조 확인 프랑스의 벼룩 서커스. 벼룩시장이라는 말은 벼룩과 시장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간 프랑스어 마크쇼푸스를 직역한 말인데요. 벼룩이 들끓을 정도로 그러한 고물을 팔았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편 벼룩시장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루이 14세도 즐겼다고 하는 벼룩 서커스이겠죠. 사실 확인 벼룩 서커스. 벼룩이 진짜 별걸 다 하네요. 동물원에 가잖아요. 예, 예.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 교육시킬 때 원숭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가끔씩 때리기도 해요. 네네. 벼룩을 어떻게 때려요? 어디를? 벼룩은 만약에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그래 바로 죽이고 그다음에 개 같은 거 끌고 와서 털군요. 이렇게 벼룩. 이건 아닐 거라고 저도요.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아유 그래도 어떻게 벼룩이 서커스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예. 벼룩 서커스가 행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실제 서커스라기보다 일종의 마술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신 화면은
그 벼룩 서커스를 이용한 C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 합성이 예,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벼룩 시장의 원조를 찾아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네. 제가 진행을 하기 전에 네. 단독주택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저는 아파트 23층에 삽니다. 이창문 씨? 굉장히 솔직하게. 네. 저도 아파트 삽니다. 아파트 사세요. 네. 아파트에 보면 다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죽죠. 23층이면 23층이면. 생활이 안 되죠.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네. 없으면 아파트로 이사를 안 가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엘리베이터 탄생에 얽힌 비화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